수원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성과평가 파트 원가관리 얘기예요. 자, 페이지 368페이지부터 가볼게요.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은 가중평균 자본비용 산식 쓸게요. 자, 타인 자본비용에 곱하기 1 세율, 다음에 곱하기 타인 자본 나누기 총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비용 곱하기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본 하시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타인 자본 비용이 얼마 있냐면은 12%래요. 그러고 법인세를 무시한다 그랬죠? 그럼 가운데 세율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바로 갑시다. 자, 곱하기 타인 자본이 지금 얼마 있냐면요, 14,000원 있대요. 14,000원 나누기 총 자본은 자기 자본 플러스 다음에 타인 자본이시죠. 그래서 2만원 있대요.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이 지금 18% 곱하기 자기 자본이 6,000원 나누기 2만원 하시면 0.12 곱하기 0 3개씩 뗄게요. 14 나누기 20 하시면요 0.084 N뿔 초기화 0.18 곱하기 6 나누기 20 하시면은 0.054 N뿔 MR 누르시면요 나오시는 거 13.8%.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경제적 부가가치 24번도 바로 계산되고 답 체크할게요.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우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투하자본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었죠. 그러면 세우순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있냐면 3,000원 마이너스 투하자본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2만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3.8% 하시면 마이너스 3,000원 하시면은 240원이네요.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가방이 240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25번. 자, 세우순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위에 거 가지고 그냥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법인세 효과 고려하지 말라 그랬죠. 굳이 뭐 세우자를 붙일 필요가 있었나? 법인세 효과 고려하지 말라 그래놓고. 자,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매출액 80억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영업이익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액 80억에서 마이너스 원가 비용이죠. 원가 50억 빼주고 20억 빼주고 다음에 수익 5억 있죠. 영업 관련 수익이. 자, 5억 더해주고 다음에 8억을 빼시게 되면요 나오시는 세우순 영업이익은 7억 되셨죠?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얼마일까요? 아래 경제적 부가가치까지 있거든요. 쭉 계산을 내고 답 체크를 바로 할게요. 자, 그러면 또 써봅시다. 자, 법인세 효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바로 쓸게요. 타인 자본 비용에 곱하기 타인 자본 나누기 총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에 곱하기 자기 자본 나누기 총 자본.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은 타인 자본 비용이 부채라 그랬죠. 타인 자본 비용은 차입금의 이자율 10% 곱하기 타인 자본이 지금 얼마 있냐면요 부채가 30억 나누기 총 자본은 30 플러스 20해서 50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은 15% 곱하기 자기 자본은 20억 나누기 전체 50억 하시면 0.1 곱하기 30 나누기 50 해서 N뿔 다음에 0.15 곱하기 20 나누기 50 해서 N뿔 하시면은 12%. 답안에 가는 거 2번.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할게요. 자, 세우순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투하자본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죠. 그럼 세우순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있냐면은 아까 위에서 계산했던 게 7억이었죠. 마이너스 투하자본은 얼마 있냐면 50억이 있대요. 50 곱하기 12% 하시면 50 곱하기 0.12 마이너스 7 하시면 1억이네요. 자, 그래서 아래 내려가서 1억 다방에 3번. 괜찮으시죠? 자, 아래 내려갈게요. 28번.
자, 2000X 1년도 3일의 용산사업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뭐 주어졌고요. 3일에 자금 원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 가치가 8만 원이 이자율이 5%인 타인 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 가치가 12만 원인 자본 비용의 이제 15% 자기 자본이래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경제적 부가가치 계산하려면은 자기 자본 다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다음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그럼 바로 계산을 할게요. 자, 타인 자본 비용에 곱하기 타인 자본에 나누기 총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에 곱하기 자기 자본 나누기 총 자본 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해 보면은 타인 자본 비용이 지금 몇 퍼였냐면은 5%였대요. 자, 5% 곱하기 타인 자본이 지금 얼마 있냐면요. 타인 자본이 지금 요게 8만 원이 타인 자본이죠. 8만 원. 나누기 총 자본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8만 원에 12만 원 더해서 20만 원.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은 15% 곱하기 자기 자본이 12만 원. 나누기 전체 자본이 20만 원. 계산해 보면은 0.05 곱하기 8 나누기 20 M뿔 0.15 곱하기 12 나누기 20 M뿔 하면 11% 되셨죠? 자, 그러고 이제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우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투하자본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챙겨두실 게 있어요. 이 투하자본이라는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영업자산을 순수한 이제 영업자산을 말하거든요. 영업활동에 사용된 자산. 근데 그 중에 이제 계산을 하실 때 만약에 유동부채라든가 이렇게 이제 무이자 부채 되셨죠? 혹은 비영업자산이 있으시게 되면은 빼주셔야 돼요. 왜냐면 결국 자산이라는 거는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영업활동에 이제 계산된 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비영업 자산이 있으면 빼줘야 되는 거고 유동부채 같은 경우는 무이자 부채면은 지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자율의 고려가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자 비용 계산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성과평가할 때 이자 비용이 어차피 빠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를 빼주셔야 결과적으로 나오시는 투하자본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회사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만 원이래요. 법인세 효과 고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만 원에 마이너스 투하자본은 지금 10만 원 중에 2만 원을 빼시면은 8만 원이 될 거고요. 여기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11%죠. 그래서 8만 원에 곱하기 0.11 마이너스 만원 하시면 나오시는 게 1200원이겠네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게 2번입니다. 되셨죠? 자,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29번 요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 자, 일단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얘는 법인세율이 있네요. 자, 그럼 세율까지 고려를 할게요. 타인 자본 비용에 곱하기 1- 세율 곱하기 타인 자본 나누기 총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에 곱하기 자기 자본 나누기 총 자본. 자, 그러고 타인 자본 비용이 지금 몇 퍼센트냐면 10%래요. 자, 10% 곱하기 1- 세율이죠. 30% 곱하기 타인 자본이 지금 얼마냐면요. 14,000원 있죠. 14,000원 나누기 총 자본이 28,000원. 제가 타인 자본 비용 계산할 때 왜 세후를 해야 되는지 앞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오프라인 학생들은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마 온라인 수업 다른 이제 강의 듣고 그냥 문제풀이 잠깐 참고하시는 분들은 아마 담당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설명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저 계속 갈게요. 자기 자본 비용은 지금 얼마 있냐면요. 14%래요.
곱하기 자기 자본이 14,000원 나누기 총 자본이 28,000원. 자, 0.1 곱하기 0.7 곱하기 14 나누기 28 하시면 0.035 앰플, 0.14 곱하기 14 나누기 28 하시면 0.07 앰플 MR 누르시면은 10.5%가 되시고요. 세우순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투하자본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니까 일단 세후순 영업이익이니까 이게 새해 전이거든요. 그러면 새해 전을 새해 후로 바꿔야 되니까 법인세율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후순 영업이익은 4,000원에 곱하기 1-40% 법인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빼주게 되면 나오는 게 세후순 영업이익 30%구나. 30%를 빼주시게 되면 나오시는 게 세후순 영업이익이 될 거고, 다음에 투하자본은 지금 얼마가 있냐면은 앞에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둘 다 영업자산이에요. 그러면은 2만원에서 무이자 부채를 빼줘야 나오시는 게 순수한 투하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6천원을 빼시면요 투하자본은 14,000원이 되실 거예요.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10.5%. 그래서 4,000원 곱하기 0.7 앰플 14,000 곱하기 0.105 엠마 누르시면요 나오시는 게 1,330원.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입니다. 자, 아래 계속 가볼게요. 자, 31번 갑니다. 아, 30번이네요. 제가 눈 비비면서 번호를 봐가지고 31번인 줄 알았어요. 자, 2000X 1년도 3일에 용산사업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4%이고 법인세율이 20%일 때 용산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걸 보면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영업이익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회사의 영업이익은 이거 세 전이겠죠. 지금 법인세율 고려하라 그랬으니까 세전 영업이익은 2천만원에서 1200만원 빼고 600만원 빼면은 200만원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산 바로 가면 세후순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투하자본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니까 세후순 영업이익은 200만원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이 20%죠. 다음에 마이너스 투하자본은 총 이제 자본이 1000만원이 있는데 무이자 부채가 있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투하자본은 600만원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3% 하시게 되면은 200만원에 0.8 앰플 600만원에 0.13 엠마 누르시면요 82만원이시네요. 답안에 가는 거 4번. 다음 아래 31번 갈게요. 자, 3일은 두 개의 투자 중심점이 있다. 이들 사업부에 대한 성과평가가 다음과 같을 때 잔여익 성과측정지로 사용했을 경우에 요구 수익률은 12%,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10%, 법인세율이 40%일 때 틀린 것은? 자, 그럼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잔여익법 할게요. 잔여익법은 조금 떨어뜨렸을까요?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투자된 자산금액에 곱하기 최저필수 수익률이었죠. 되셨죠? 자, 그래서 사업부 A 거를 계산해 보면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이 영업이익은 세후가 아니에요. 이거 세전이에요. 그래서 20만원이거든요. 20만원 마이너스 투자된 자산금액은 자산이 100만원 있대요. 곱하기 최저필수 수익률이 지금 12%라 그랬거든요. 요구 수익률이. 그러면 8만원. 다음에 B는요 똑같이 30만원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200만원에 투자된 자산이 있고 다음에 12%의 수익률을 발생해야 되니까 6만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잔여익법으로 봤을 때는 A부서가 우수하죠. A부서가 우수하다. 오케이. 되셨죠? 잔여익은 세금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데 오케이.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 순이익으로 하니까 고려한다. 오케이. 되셨죠? 4번 잔여익 및 경제적 부가가치는 투자 수익률이 갖는 문제점인 기업 전체 관점과 개별 사업부 간의 충돌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성과평가 측정치이다. 오케이. 요거 준체적화 현상이시죠. 요건 앞에서도 많이 봤던 거고. 그럼 답안에 가는 게 3번이네요. 안 봐도 계산은 해볼게요. 자, 하단에다 계산을 할게요. 경제적 부가가치는 세후순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투하자본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니까 A부서는요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있었냐면은 20만원 있었죠. 그래서 20만원에 곱하기 세율이 40%라 그랬으니까 1-40% 마이너스 투하자본은 지금 얼마 있냐면은 영업자산이 100만원. 위에 괄호 안 묶어도 어차피 곱하기 먼저 하셔야 되죠. 100만원. 근데 100만원을 바로 쓰면 안 되겠네요. 죄송해요. 아래 무이자 부채가 있죠. 계속 앞에서 빼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100만원에서 25만원을 빼면은 75만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0% 하시면 20만원에 0.6 마이너스 75,000 그럼 45,000원이고요. 자, B부서 같은 경우는 세후순 영업이익이 지금 30만원에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법인세율 40% 투하자본이 지금 200만원에서 40만원을 빼서 160만원 곱하기 10% 하시면 30만원에 0.6 하시면 18만원에 마이너스 16만원 빼시면은 2만원. 그럼 A부서가 더 우수하네요. 되셨죠? 그래 답안이 가는 거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32번. 다음 중 경제적 부가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경제적 부가가치는 투자나 재무활동에 반영된 이익 개념이 아니에요. 영업활동이에요. 영업활동. 그래서 세후순 영업이익 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그래 답안이 가시는 거 1번이시고 경제적 부가가치는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고려하죠.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 계산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요 주주 관점에 대한 경영 성과도 파악하실 수 있어요. 배당 얘기도 있으시니까. 다음에 투자 중심점 회사 전체의 목표 일치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 준체적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 답안이 가는 거 1번 까지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무리 원가 관리에게는 이제 마무리 하나 남은 것 같거든요. 문제풀이가. 자, 그 시간에 따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